네, 이번 시간에는 C# 재물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그리고 세팅, 그리고 프리퍼런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앱이 서스펜딩 상태로 가거나 터미네이트 된 상태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데이터들을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프로젝트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 제공되는 이 템플릿이 이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그 관련 코드만 살짝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업하셨던 파일을 그대로 여셔도 좋고, 아니면 소스 샘플 폴더에서 열으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 콘토스 쿡북에서 사용자가 서스펜딩 모드로 갔다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서 데이터를 뭔가 만들는 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장해줘야 되는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앱이 이제 서스펜딩 모드로 갔다가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될지 개발자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종료에 대한 이벤트는 서스펜딩 상태에서 코드가 실행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서스펜딩 이후에 터미네이트 되는 그 이벤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될지 모르고, 이거는 심지어 윈도우도 그걸 언제 종료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이 앱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때문에 터미네이트에 대한 처리를 하기보다는 서스펜딩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데이터들을 세이브 해놨다가 다시 앱이 런칭되거나 아니면 돌아올 때 데이터들을 복구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죠. 아니면은 서스펜딩이 돼 있다가 앱이 터미네이트 되고 다시 사용자가 실행을 했을 시점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복구해주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처리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템플릿 파일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onSuspending이라고 하는 일단은 앱 재물 앱 패키지의 앱 재물 앱재물.cs 파일에 보면은 앱이 실행될 때는 onLaunchéd가 실행이 되지만 앱이 서스펜딩 모드로 갈 때는 onSuspending이라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이벤트 핸들러가 기본으로 템플릿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nSuspending이 됐을 때는 get deferral, 그러니까 어떤 응용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요, 응용 프로그램 일시 중단 작업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서스펜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서스펜딩을 일단 잠깐 멈춰놓고 서스펜션 매니저라는 것은 지금 이 패키지에 있는 건데요. 이 suspension manager.cs 파일 있잖아요. 이 서스펜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save async라는 함수를 비동기로 요청을 해서 그걸 파일이 내비게이션 스테이트가 저장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지해놨던 작업을 다시 실행한 형태로 해서 일단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이 서스펜딩 됐다가 만약 종료되거나 아니면 다시 앱이 실행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요, restore async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onLaunchéd는 앱이 다시 실행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 만약에 앱의 이전 실행 상태, 그러니까 이벤트, 이 onLaunchéd의 타입이 이전 실행 상태가 terminated였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끈 것도 아니고 이 앱이 서스펜딩 모드로 갔다가 자동으로 꺼졌다 그러면 사용자는 나중에 그 앱을 실행했을 때 내가 하던 페이지에서 벗어나 있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서스펜션 매니저 restore async를 실행을 함으로써 데이터들을 복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제 이 두 가지 onLaunchéd하고 서스펜딩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이 패키지에서 해주고 있고,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을 이 suspension manager라는 CS 파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이런 내비게이션 저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이 서스펜션 매니저를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세이브
어싱크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까지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동작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ave Frame Navigation State, 현재 그 프레임의 내비게이션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예, 이거를 파일을 만들어서 로컬에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죠. 세션에 대한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다가 지금 이 그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로 그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토어 부분에서는 예, 이번에 이제 저장이 됐던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파일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읽어온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스토어 프레임 내비게이션 스테이트에서 그 저장했던 결과를 다시 불러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스토어 프레임 내비게이션 스테이트하고 세이브 프레임 내비게이션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세이브 할 때는 프레임 스테이트라는 변수에다가 현재 그 프레임에 현재 세션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저장한 거를 다시 그 프레임 스테이트에서 그 내비게이션에 대한 값이 있는 경우에 그 내비게이션의 값을 스트링으로 받아와서 set 내비게이션 스테이트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set state, 내비게이션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죠. 이 set 내비게이션 스테이트는 이 프레임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스테이트를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앱을 이제 프레임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내비게이션을 관리를 하고 그 내비게이션 스테이트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부분은 프레임 클래스에서 다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밑에, UI 밑에, 재물의 컨트롤즈 밑에 프레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테이트를 저장을 했다가 불러오는 형태로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불러야 된다면, 이 save async였죠. save async 함수에다가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restore async에다가 그 불러오는 내용을 추가를 해서 그 사용자 상태를 그대로 복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PLN 관련해서는 여기서 구현할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세팅 부분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팅 같은 경우에도 이 참 메뉴에서 세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팅 메뉴를 들어가 보면, 보통 이제 메트로 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팅을 눌렀을 때 퍼미션만 있고 나머지 그 메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일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계정이라는 그 설정의 메뉴 항목들을, 커맨드들을 일일이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걸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계정 눌렀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fly out이라는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고요. fly out, 설정 fly out이라고 해서 설정에 대한 그 계정, 그 화면을 구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칼리스토, 앞서 이제 플라이아웃이나 이런 거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칼리스토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참조가 지금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앱을 실행을 해서 문제가 지금 칼리스토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칼리스토 레퍼런스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레퍼런스를 추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세션을 해보셨는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칼리스토가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칼리스토 재물 컨트롤을 찾아서 그 확장 모듈을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온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칼리스토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은 제대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 설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면은 퍼미션에 대한 부분만 일단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여기다 아이템을 추가를 하게 될 텐데요. 아이템 추가를 위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 메뉴에서 배경 색깔을 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코드 app.재물.cs 파일을 먼저 여시고요. 여기에다가 앱 클래스 밑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app.재물.cs 밑에 클래스 앱 밑에 여기다가 private color, 지금 컬러를 하니까 컬러에 대한 그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using Windows UI 이걸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점을 눌러서 이걸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에 from ARGB, A는 이제 투명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7796 이렇게 RGB 값을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앱이 실행되는 시점하고 이제 그 들어가는 시점에 대한 처리에서 그 세팅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그 온런치드 이벤트에다가 세팅 페인의 커맨드를, 그러니까 이제 앱이 초기화됐을 때, 그 예를 들면 앱이 딱 켜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나중에 세팅을 열면 그 세팅에 들어가는 커맨드들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온런치드에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그 커맨드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suggestion requested 밑에다가 하나를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설정 페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참들에 대한 코드를 한 곳에 몰아넣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치 페인 밑에 설정한 데 밑에다가 settings 페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그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점을 해서 using windows.ui.application settings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get for current view를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command requested,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서치 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 완성 기능이 요청될 때 이런 이벤트를 호출하잖아요. 그런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눌렀을 때 거기에 보여질 커맨드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mmand request 이렇게 해서 플러스는 하고 탭을 두 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 커맨드 리퀘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생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커맨드를 요청 받았을 때 이 커맨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커맨드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정의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이름이 임의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기 쉽도록 on command requested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이제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등록된 부분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여기 위에서 작성했던 이 부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 한 줄을 우리가 작성했던 settings pane get for current view 이 한 줄을 이 on launched 뿐만 아니라 search activate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어요. 밑에 보면 on search activate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다가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다가 한 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이 search pane이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search pane 밑에다가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이 스테이트먼트가 뭐 실행이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지금 실행 중에 서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으면 두 번 정의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처음 실행되는 경우에만 세팅 페인에 이거를 정의해 줍니다. 이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앱이 그냥 완전히 그냥 생으로 처음에 실행되는 경우에는 on launched 이벤트가 실행이 되죠. 그런데 이 C# 프로젝트에서는 검색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앱에서 서치 창을 이용을 해서 이 앱으로 뭔가 검색을 하는 경우에도 이 앱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search activated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 search activated 함수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두 군데에다가 추가를 해줬고요. 이벤트 핸들러 이름은 똑같기 때문에 이벤트 핸들러 한 곳에서만 바꿔주면 두 가지 부분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의 내용을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그 이벤트 핸들러가 구현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익셉션을 전달하는 그 기본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수정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어떤 그 커맨드들이 추가가 될 거냐면 about을 일단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앱에 대한 정보, 이 앱이 어떤 앱인지 설정 메뉴에 about 메뉴를 추가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by에 about 변수를 하나 만들고 new 해서 settings command, 그러니까 커맨드 리스트에 추가될 커맨드들은 각각 세팅 커맨드라고 해서 넣게 되어 있고요. about 첫 번째 그 변수는 이 id를 전달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라벨을 전달하게 되어 있네요. about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미리 이제 생성한 다른 그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여기다 줘도 되지만 C샵에 있는 그 람다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그 핸들러를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핸들러라는 그 변수를 그 파라미터를 받는 일종의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정의를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람다식은 그 코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함수를 정의할 때 쉽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tings flyout을 생성할 건데, settings flyout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flyout이 재물 기본 그 UI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이 칼리스토라는 그 확장 모듈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점을 누르면 using callisto.controls를 이용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플라이아웃을 만들고, 그럼 이제 플라이아웃 컨트롤이 생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컨텐츠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플라이아웃은 그냥 고 UI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유저 컨트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재물의 유저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로 만든 재물하고 C샵 그 파일들을 불러와서 여기서 컨텐츠로 넣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about 유저 컨트롤이라는 그 유저 컨트롤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용하기 위해 정의했던 브러쉬 색깔을 이용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헤더 부분, 그러니까 그 내용의 헤더 영역 있죠? 그 부분의 색깔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도 new solid color 브러쉬에다가 백그라운드 해서 백그라운드와 헤더 브러쉬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더 텍스트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 텍스트의 색깔하고 그리고 이제 배경, 그 설정의 배경 부분의 색깔을 같은 색으로 맞춰서 이 두 가지 다른 영역인데 텍스트 색깔 밑에는 배경 색깔 이렇게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좀 통일된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따 한번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헤더의 텍스트는 about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설정하는 페이지의 색깔이랑 그 이름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팅창의 내용이 열려 있는지 여부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지금 세팅즈 밑에 있는 이런 그 변수들은 이 칼리스토 UI 컨트롤에서 제공하는 그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칼리스토 프로젝트에 있는 그 내용들 참고하시거나 이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커맨드를 하나 만든 거죠. 커맨드를 하나 만들었고, 그럼 이렇게 만든 커맨드를 그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규먼트, 지금 여기 이벤트 핸들러에서 받은 이 아규먼트를 이용을 해서 아규먼트에 리퀘스트 애플리케이션 커맨드에다가 add about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커맨드라고 하는 그 일종의 컬렉션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방금 만든 이 about 세팅 커맨드를 추가를 해줘서, 이제, 커맨드 리퀘스트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about user control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about user control을 만들어서 실제 플라이아웃이 나왔을 때 보여질 그 컨텐츠 부분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추가를 누르고 새 항목을 해서 그 유저 컨트롤을 추가할 텐데요. 쭉 보면은 사용자 정의 컨트롤, 유저 컨트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about user control.jml이라고 해서 앞서 이제 정의한 요 이름에 맞춰서 유저 컨트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추가를 하면은요. about user control.jml이 생겼고요. 지금 이 about user control에는 그리드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비어있는 JML 그 C# 파일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설정으로 보여줄 내용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안쪽에다가 지금 두 줄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뭐 그 앱 이름에 대한 그 내용 하나하고 이 버전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해 줄 건데요. 스택 패널을 이용을 해서 그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컨텐츠를 정렬해주고 텍스트 블록을 해서 첫 번째 텍스트는 콘토 속 쿡북이라는 이름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세고의 UI, 그 다음에 폰트 레이트, 세미 라이트로 해서 약간 가는 폰트 사이즈, 폰트 타입을 정해주고, 폰트 사이즈는 26.667 이렇게 해서 텍스트 블럭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텍스트 블럭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그 텍스트 내용을 콘토스 쿡북이 아니라 이게 트라이얼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세고의 UI,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대로 하고, 이제 폰트 사이즈만 다시 18 정도로 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배경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콘토스 쿡북이라는 이름 밑에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나오겠죠. 자, 지금 샘플을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 트라이얼 버전이라든지 뭐 베타 버전이라든지 이렇게 앱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사실 앱에서 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이건 체험판으로 해서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앱을 출시하실 때 앱의 뭐 이름에다가 트라이얼이라든지 베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스토어에 리젝트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플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간단하게 about 페이지까지 돼 있기 때문에 커맨드 만들고 그 about 페이지 만들어서 그 등록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on launced나 search activate에서 이 이벤트 핸들러를 가지고 커맨드를 보내게 됐으니까 뭐 기본적인 기능은 구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arch를 눌러서 여기서 search가 아니죠. 세팅이죠. 세팅을 해서 보면 about 메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about을 누르면 방금 만들었던 것처럼 about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색깔이 이제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콘토스 쿡북 트라이얼 버전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그 설정 기능에 대해서 구현을 했고요. 네, 아까 헤더 브러쉬하고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헤더 브러쉬가 그 텍스트 색깔이 아니라 그 헤더 영역의 백그라운드 컬러네요. 그래서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그 헤더 브러쉬 영역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두 가지 통일을 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헤더 브러쉬 영역의 색깔을 지정 안 하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기본 색깔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영역이 따로 색깔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색깔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헤더 브러쉬와 백그라운드 색깔을 지정을 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바웃을 누르면 색깔이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about 페이지만 구현했는데 이번에는 preference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정을 추가를 해볼 건데요. 방금 보신 거는 사실은 설정이 아니라 about이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about 외에 preference 페이지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했던 커맨드 리퀘스티드 밑에 부분에다가 preference에 대한 커맨드를 새로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요. preferences, new, settings 커맨드 해서 위에하고 거의 뭐 똑같으니까 일단 이거 복사를 해서 그냥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ferences라고 바꾸고요. 커맨드 뒷부분에도 preferences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세팅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여기 이제 abo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preferences 유저 컨트롤이라고 바꾸고 백그라운드 컬러 뭐 여기 부분 지금 라벨의 텍스트 부분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bout 대신에 preferences를 넣어주는 형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건 됐고 유저 컨트롤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추가 새 항목해서 사용자 적용 컨트롤에 preferences 유저 컨트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제물 코드가 생성이 됐죠.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간단한 설정 스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글 스위치 컨트롤을 이용해서 값을 이렇게 조정하는 토글 스위치를 추가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x의 name 나중에 이제 이 값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name을 주고 그 다음에 header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줄 건지 remember where I was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앱을 껐을 때 내가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만두에 대한 레시피 보고 있었는데 딱 앱을 끄면 만두 내용을 보고 있었던 페이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첫 페이지로 나오겠죠. 한번 일단 지금 이거는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캐럿 샐러드라는 걸 선택해서 이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앱을 죽이면 이제 다시 켰을 때 아까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요? 첫 페이지로 가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그럼 아예 첫 페이지로 다시 가죠. 그래서 지금 설정을 추가하는 건 뭐냐면 세팅에다가 프리퍼런스에 이렇게 remember where I was라고 해서 이걸 on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켰을 때 다시 이 페이지로 아까 여기 보던 이 페이지로 가도록 하는 거를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아까 잠깐 안 보여드린 것 중에 프로세스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기능을 이제 하면은 뭐 서스펜디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위치가 기억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끈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윈도우즈가 자동으로 종료했을 때는 그 위치를 기억을 해주는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앱을 실행을 했다가 강제로 제가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버깅 중지를 누르면은 강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디버깅 중지를 누르지 않고 기다리면은 몇 초 뒤에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종료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아까 서스펜디드 모드에 대한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를 열어놓고요.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옵션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제가 한 페이지 아까 캐럿 샐러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캐럿 샐러드를 보고 있다가 만약에 다른 앱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서스펜디드 모드가 되죠. 일시 중단 모드가 되고요. 일시 중단하면 앱이 일단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그 페이지로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서스펜디드 모드로 들어갈 때 그 페이지가 저장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 때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시 중단이 됐다가 일시 중단 터미네이트 종료가 되는 경우에
종료가 됐을 때 그 위치를 기억을 해놓은 게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예, 그 페이지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용자가 강제로 끈 게 아니라 그 터미네이트 된 경우에 서스펜드에 들어갔다가 터미네이트 된 경우에 다시 살아나는 게 이 위치가 저장이 되고 사용자가 종료를 했을 때는 이 위치가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사용자가 종료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로컬 컴퓨터로 해서 작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리멤버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스위치를 작동을 했을 때 이 값을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글 하는 경우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글드에 탭을 눌러서 함수를 일단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오른쪽 클릭해서 이벤트 처리기 탐색 누르면 실제 그 이벤트가 정의된 부분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이름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onToggled라고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이제 바꿔줘야지 그 아까 재물 부분에서도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이제 재물 부분에도 onToggled라고 바뀌어진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 정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밑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임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점을 눌러서 using 윈도우즈 스토리지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런 거는 로밍 세팅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 PC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 이 앱에서 설정을 한 게 다른 쪽에서 설정이 적용 안 돼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휴대폰 로밍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PC, 저 PC, 어떤 PC에 가서든 로그인을 하면 이 설정이 로밍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로밍 세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정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어떤 앱으로 가든 이 설정이 유지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스토리지 밑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밑에 커런트 로밍 세팅에다가 이제 밸류를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이 밸류에 만약에 remember라는 값에다가 remember가 지금 이게 켜져 있는 상태지. 이게 지금 토글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토글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밸류 밑에 remember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글이 됐을 경우에 토글이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켜졌거나 꺼지면 그 켜졌거나 꺼지는 결과를 로밍 세팅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 로밍 세팅이 재밌는 부분은요. 이 로밍이 만약에 인터넷이 접속이 돼 있으면 로밍을 클라우드로 싱크를 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컬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거나 안 되거나 관계없이 설정은 저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할 부분은 이 프리퍼런스 이 페이지에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 앱이 이제 딱 프리퍼런스 유저 페이지가 딱 열렸을 때 이 리멤버 값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켜놨는데 앱을 껐다 켰을 때 그게 다시 5%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값을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이 유저 컨트롤을 초기화하는 부분 바로 밑에다가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커런트의 로밍 세팅 지금 이제 정의한 부분이죠. 그래서 밸류에 지금 remember라는 키값이 있는 경우에 remember라는 키값이 없는데 그냥 이거를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emember라는 키값이 있는 경우에 키값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제 remember 아까 제가 재물에다가 remember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재물 네임 이 remember에다가 이 재물 컨트롤에다가 is o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키는 상태죠. 키는 상태에 이 값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밑에 current 로밍 이제 지금 이 값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밸류 밑에 이 remember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이 값을 이제 가져오고요. 그거를 그게 이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불 값으로 한번 변환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is
on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토글도 했을 때 이걸 한번 저장을 해주고 나중에 이 유저 컨트롤 열었을 때 그 토글드가 한번 저장된 게 있으면 그 값을 가져와서 이 멤버에 is on으로 저장을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게 제대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프리퍼런스 on을 하고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on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조금 뭐 힘들게 구현했지만 이 켰다 껐다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로밍 세팅에다 저장을 해서 불러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스테이트를 뭐 그 토글 스위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값에 대해서 그거를 복귀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현을 계속해서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on 런치, 그러니까 실행될 때의 이벤트를 그 관리를 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n 런치드는 app.재물.cs 파일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on 런치드를 찾아보면은 on 런치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해줄 부분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는 스테이트가 뭐 터미네이트였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종료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터미네이트 됐을 때는 리스토어 어싱크가 그 복귀를 해주죠. 그런데 사용자가 종료를 했을 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previous state가 사용자가 closed by user, 사용자가 종료를 한 경우에 대한 이벤트를 여기다가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지금 그 컨트롤 점 눌러서 제가 지금 유진 구문을 추가해 주는 거죠. 유진 구문을 해서 current에 로밍 세팅에 지금 그 밸류 밑에 remember가 있는 경우에 리멤버가 값이 있어서 이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근데 리멤버가 있어서 그 리멤버가 on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멤버 값을 가져오고 아까 했던 것처럼 불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커렌트 로밍 좀 드네요. 밸류에 remember 오타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remember 만약에 remember 값이 있으면 그 suspension manager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suspension manager의 restore async.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뭐 종료한 경우에서 돌아오는 경우에도 이 suspension manager를 이용해서 그 상태를 다시 되돌리는 형태로 구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태를 되돌리는 것까지 구현을 했으니까요. 한번 그럼 그 다시 테스트를 해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종료했을 때 그 위치가 저장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탈리라고 하는 요리를 하나 클릭을 해서 이 상태에서 앱을 강제로 종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종료 버튼 누르면 이게 터미네이트 됐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closed by 이걸 제대로 테스트 하실 수가 없고 그냥 냅두면은 종료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 터미네이트가 아닌 사용자의 어떤 그 뭐랄까요?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bout에 대한 코드 그리고 about에 대한 부분 그리고 PLM에 대한 부분 그리고 preference 추가해가지고 설정하고 로밍 세팅까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나 설정 부분들을 잘 구현해 놓으면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은 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구현하면 좋겠습니다.